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강의 기간이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전이니까 무조건 사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 5년 전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 2015, 2016년도의 서울입니다. 좀 심한 데는 반포, 그러니까 뭐 서초구나 아니면 강남구에 2억 원 가지고 아파트를 멀쩡한 걸 가져올 수가 있을 정도였고, 강북 쪽에 기름 뉴타운 이런 데는 이제 5천만 원 안팎으로도 등기를 하나 칠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5년 동안 예전 여당이 알레르기를 느꼈던 갭 투자죠. 사실 그거는 뭐 갭 투자 얘기하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지만 예전 우리 어른 세대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대출도 어렵고 한데 지금 지방으로 가보시면, 제가 뭐 지역은 특정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특정 지역을 가보면 지금 분위기를 이제 약간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집은 사지 않는데 전세 매물은 없어서 내놓기만 하면 바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왔는데, 그런 곳은 당연히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집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왜 안 살까요? 떨어질까봐 안 삽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세와 매매 사이가 얼마 벌어져 있지 않으니까 수도권 주요 입지를 적은 현금만 들이고 등기를 가져오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맞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내려갈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다는 건 뭔 뜻이냐면, 매매가,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랑 전세가, 집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랑 비슷하다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집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보다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세면은 이 차이가 커요. 강남이 크잖아요. 지금 강남은 오면은 10억이 넘게 있어야 되거든요, 차이가.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커요. 그만큼 사용하고 싶은 것보다 가지고 싶은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좀 6년, 7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집값이 되게 정체돼 있고 떨어진 후잖아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산발적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을 사용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대로 6년, 7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시엔 분위기가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겠죠. 전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활동할 때 중개사 사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사? 여기 무슨 일 있어? 나 좀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제 주제에 맞게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의 기간에 인텐시브하게 굉장히 전국을 많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개사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근데 보면은 거래는 조금씩 있거든요. 사람은 별로 없고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아, 사장님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전세는 잘 나가요? 없어서 못 놓지. 왜 전세는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거의 여러분이 집을 산 다음에 전세를 놓잖아요. 그럼 바로 나갑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만 있으면 뭔 뜻이에요? 맞아요.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그 특정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왜?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전세가는 올라가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매매가는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이미 매매가가 어느 정도 올랐어요.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보다 지금 한 3천에서 4천 사이 올라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아마 모니터 건너편에서 6년 7년으로 돌아간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갭 투자로 집을 한 채쯤 사놓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온 이 지방에 있는 도시, 사실 뭐 광역시 포함해서 여기는 지금 어떨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수요가 탄탄하지 않잖아요. 산 다음에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지 않고 다 전세로 살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정확히 6년 7년 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하는 곳 안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계속 전국을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회가 보이니까. 당연히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 제 영상 같은데 댓글을 보시고 이 영상도 댓글을 보세요. 다 그 얘기할 거예요. 위험하다, 미쳤다, 투기꾼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갭 투자란 단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6년 7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놓은 분이랑 안 산 분이랑 지금 같아요? 다르잖아요. 사놓은 분이 훨씬 잘 됐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금은 나중에 얘기고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남의 전세금을 등에 업고 집을 사놓으신 분들이 지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모습의 시장이 지금 지방에 또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방도 2020년도부터 지금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요새 와서 그 현상이 도드라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국을 팽팽 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또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을 저랑 같이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팁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물론 수급, 그리고 전세가 현황, 그리고 매매가 현황,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입주량이에요. 만약에 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를 만약에 선호한다고 쳐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 공급에 비해서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나중에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건데, 만약 신규 입주가 실제, 여러분 이 분양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입주하는 거예요. 신규 입주가 있으면 전세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멈추고 매매가로 옮겨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 중인 그곳에 최근 인근에 실제로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는 전세 공급, 즉 신규 공급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미분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양을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안 나누시더라고요. 미분양은요, 이제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동산 지인에도 나와요. 그냥 일반 미분양이 있고 악성 미분양이 있어요. 그냥 미분양은 뭐냐? 요새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수분양자가 못 찾은 거예요. 수분양자를 못 찾은 거.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건설사를 다니고 있는데 분양을 때렸어요. 분양을 때렸는데 경쟁률이 500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양 대박 났다고 하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분양 대박 난 게 아니죠. 뭔 뜻이에요? 엄청나게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경쟁률이 한 1.6대 1? 2대 1이 안 나온 거예요. 1.6대 1 나와서 계약이 다 안 돼요. 그리고 한 3달 동안 추가 모집을 해요. 한 3-4달 동안. 그래서 막판에 별 문제 없이 막판까지 다 팔아먹는 그런 그림? 그게 이제 알짜스럽게 받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면 미분양이 나는데 분양가가 너무 싸면 경쟁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분양이 낮다는 건 뭐예요? 미분양이 낮다는 거는 얘네가 뭔가 가격 측정을 좀 비싸게 한 건 맞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끝까지 미분양이 날지 아니면 금방 털어낼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은 뭐예요? 끝까지 못 털어낸 거예요. 그런 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에서 그걸 전세로 놓든가 할인 분양을 하던가 어쨌건 인근의 공급 역할과 동시에 가격 하락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까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성 미분양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은 아니에요. 미분양 후에 준공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과 인근의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전세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안 보면은 지방시장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6년, 7년 전에 기회를 놓치셨다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기다리면서 그와 비슷한 패턴은 없는지, 나한테 기회가 다시 올 수는 없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처럼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기회스럽게 보이는 곳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쭉 찾아보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왜냐면 또 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래요. 꾸준히 찾아보고 익히면은 언젠간 기회가 다시 오든가 아니면 이 비슷한 패턴이 다른 데서 일어나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사람이 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꾹 쭉 한번 지켜보시자,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